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자궁 근종은 일단 증상이 있습니까? 네.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이 있다가 검진해서 그냥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증상이 없이 있다가 너무 커져서 근종이 너무 커져서 이제 똥배가 나온 줄 알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자꾸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전혀 없다가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들은 가장 이제 흔한 것들은 생리랑 연관된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생리량이 많거나 아니면 생리가 너무 자주 된다든지 아니면 생리를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생리통이 생기고,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증상일 때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되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그래도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혀 증상을 자각하지 못했었는데 혹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알고 봤더니 이게 증상이었구나. 이제 혹이 발견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생각돼서 또 산부인과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 근종은 연령대별로 좀 언제 잘 생기고 그러니까 좀 의학용어로는 유병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흔한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자궁근종은 가장 흔한 양성 질환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이제 보통 산부인과에서 물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자궁근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 이제 연령별로 차이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작은 근종, 증상이 없는 근종, 뭐 큰 근종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약 60%까지도 잡힐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상당히 60%면 뭐 10명 중 6명 꼴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근종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기 검진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까? 좀 미리 알면 좀 처치를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세부터는 한 번쯤 선별 검사 아니면 뭐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근종만을 찾기 위해서 조기 검진을 한다라기보다는 근종을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엑스레이나 이런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뭐 10대 아니면 20대 초반도 매 1년마다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일단 한번 검사를 해봐서 뭐가 작은 근종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전혀 증상도 없고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한 1, 2년 간격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 근종이 이제 흔하다. 그리고 지금 증상이나 이런 거 개념도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궁 근종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 자궁 근종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지, 위험 요인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종이 딱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발생을 했다라고 명확한 원인은 사실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종이라는 건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근육의 종양 인데요. 그래서 근육 세포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증식하고 그러면서 혹을 만드는 게 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종은 딱 큰 거 하나만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임상 양상을 갖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지방식이 그다음에 그래서 고지혈증인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되어 있고 뭐 커피에 대한 얘기도 있긴 있는데 커피 하루에 4잔 이상 드셨을 때 좀 더 빨리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 즉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했을 때도 지방에서 나오는 또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근종이 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근종을 안 시점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를 텐데 어떤 네.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종은 흔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니까 오히려 더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갖고 살아도 되는 근종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바로 처치가 필요한 그런 근종인지 아니면은 이 근종이 갖고 있는 증상을 어떤 약으로 어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부인과 전문의쌤을 찾으셔서 이 근종을 갖고 살아도 되는 근종인지 아닌지를 우선 먼저 조언을 들어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알았을 때 나는 2cm 정도의 작은 근종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몇 년 동안 검진을 안 받으시다가 이게 정말 커져서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근종이 발견됐다 하면 전문의 진료를 보고 그 소견을 듣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떨 때 관찰을 하고 어떨 때 자궁 근종을 제거를 또는 시술 또는 수술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네. 이런 기준은 대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종이 있고 몇 cm짜리 근종이 몇 개가 있고 라고 해서 딱 치료가 정해지지는 않고요.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즉 앞으로 임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임신을 다 이제 출산 계획이 앞으로 없으신 분인지 그리고 폐경이 가까워 왔는지 아니면 폐경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인지 그리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임신이랑 출산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임신 출산 계획이 없는 분한테 근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약물 치료든 시술이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특히 그 임신과 이제 그 착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궁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라고 보통 부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침범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내막을 침범하고 있는 근종인 경우에는 보통 임신을 해도 유산도 증가할 수가 있고 계속 출혈도 될 수가 있고 임신 자체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자궁 내막을 건드리고 있는 점막하 근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임신하기 전에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궁 내막 부분은 크기가 크지 않아도,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로만 정할 수가 없고, 크기가 뭐 1cm 정도의 굉장히 별로 크지 않은 근종이라고 할지라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또 반면에 임신, 1cm의 작은 근종이 자궁 벽에 있다. 사실 그거는 거의, 임상 증상도 없고,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지켜봐도 되고요. 또 뭐 크기가 그러면 뭐 한 4cm, 5cm 이 정도 더 커도 증상도 없고 뭐 자궁을 변형시키지도 않고 뭔가 특별히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도 없고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냥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근종이 있어요. 저희가 의학적 용어로는 장막하 근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궁 속으로 깊게 침투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제 계속 크게 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증상이 거의 없고 임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뭐 5cm가 넘는 뭐 한 7, 8cm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을 관찰하는 경우가 아닌 이제 근종을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궁 근종에 대한 치료법이 되게 뭐랄까요, 좀 난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아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방법과 그리고 네. 최신 트렌드랄까요? 네. 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이 증상을 일단 유발을 한다. 그렇다면 증상이 이제 약물로 치료가 되는 경우는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술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이프라는 방법도 있고, 뭐 근종 용해술이라는 방법, 그다음에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 어떤 시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따로 분류가 또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술,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술을 할 때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그 시술에 적합하지 않고요. 또 악성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나와 있는 뭐 초음파 아니면 MRI, 뭐 물론 CT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검사에서 100% 감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악성도가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이런 시술을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임신을 계획하는 중이라면 특히 아까 중요한 자궁 내막, 이런 부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그 자궁동맥 색전술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권고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